제가 만약 여러분의 관절 속 그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실제로는 관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마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오셨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처방을 받고 얇아진 연골 사진을 보았으며 아마도 결국에는 수술만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말까지 들으셨을 겁니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쇠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경력의 전반부를 미국 최고의 대학병원에서 보낸 내과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그 이야기는 위험할 정도로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집 전체를 태우고 있는 불은 완전히 무시한 채 증상만을 관리하는 서사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진원지, 즉 여러분의 고통이 시작된 진정한 지점을 찾아낼 것이며 그곳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몸속에서 기적을 행하는 연골세포라 불리는 존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포들은 오직 한 가지,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연골을 만들고 유지하는 책임을 지닌 장인 세포입니다. 관절의 쿠션을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며 충격을 흡수하도록 유지하는 헌신적인 장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장인들이 병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작업장이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각각의 세포 깊은 곳에는 복잡하고 미세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안에는 소포체라고 불리는 핵심 부서, 즉 총괄 설계자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단백질을 완벽하고 기능적인 형태로 접는 지극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어둠 속에서 복잡한 종이접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접는 방식이 틀리면 최종 모양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이 단백질들이 잘못 접히면 연골은 제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연골은 부서지기 쉽고 약해지며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수년간 의학계는 최종 결과인 염증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연구와 여러분과 같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진료한 경험은 더 이르고 더 사악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소포체 스트레스라고 알려진 심각한 세포 혼란 상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발단이 되는 사건입니다. 설계자가 압도되고 설계도가 사라지며 여러분의 관절 조직 전체의 건설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며 이는 첫 통증이 느껴지기 훨씬 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 재앙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걸까요? 그 답은 혁명적인 만큼이나 기이하며 여러분의 관절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장, 간, 그리고 현대의학이 거의 완전히 무시해온 강력한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물질은 바로 담즙입니다. 자, 계속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하시는지 압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저장되고 지방 소화에 사용되는 녹색빛 액체일 뿐인데 대체 무릎이나 엉덩이의 연골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의학이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우리 몸을 깊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이 아닌 분리된 부품들의 집합체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이 그 연골세포, 즉 연골을 만드는 장인들의 세포기계를 깊이 파고들었을 때 그들을 당혹게 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담즙염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도록 특별히 설계된 수용체였습니다. 왜 여러분의 무릎에 소화액을 위한 도킹 스테이션이 있을까요? 그것은 마치 지하실에서 인공위성 안테나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담즙에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에서 만드는 1차 담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유형인 2차 담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장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 속에 있는 수조개의 유익한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이 미생물들은 여러분의 1차 담즙을 가져다가 변형시켜 단순한 지방 소화제에서 강력한 전신항염증 신호분자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담즙염은 혈류로 들어가 몸 전체를 순환하며 불을 끄기 위해 파견된 특수 부대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관절 세포 내의 소포체 스트레스입니다. 그들은 압도된 설계자에게 진정하고 재정비하며 건강한 조직을 만드는 일로 돌아가라고 말하는 화학적 메신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관절축, 즉 소화계에서 관절로 직접 연결되는 정보 고속도로입니다. 담낭을 제거한 후나 파괴적인 항생제 치료를 받은 지 1, 2년 후에 시작된 극심한 관절 통증에 당황하며 제 진료실에 앉아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의사들은 두 사건이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담낭을 제거하거나 장내 세균을 쓸어버림으로써 그들은 신체의 가장 강력하고 자연적인 관절 보호 물질을 생산하는 공장 자체를 해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세포 안의 폭풍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의 보급선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몸이 이 특별한 메신저를 생산하는 능력이 손상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보호 신호를 직접 공급할 방법이 있을까요? 답은 예이며 그것은 현대 과학이 이제야 세포,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인식하기 시작한 특정하고 정제된 담주변에서 나옵니다. 이 놀라운 화합물은 타우로 우르소덕시콜산, 즉 투드카, TUDCA 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 없이 주류 의학계의 대화에서 거의 완전히 벗어나 있는 세포 건강의 가장 중요한 분자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강력한 담주변은 높은 농도로 발견되는 곰의 쓸개에서 추출되었지만 다행히도 오늘날 우리는 완벽한 순도로 합성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드카 TUDCA가 왜 그렇게 특별할까요? 여러분 신체의 2차 담주변이 염증을 줄이라는 일반적인 신호를 보내는 반면 투드카 TUDCA는 마스터 자물쇠공의 정밀함으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원지로 확인했던 혼란스러운 세포 공장, 즉 스트레스 받은 소포체와 직접적으로 결합하도록 독특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소포체 스트레스가 산더미 같은 무질서한 서류 더미에 묻혀 어떤 새로운 건설도 승인할 수 없는 압도된 공장 관리자라면 투드카 TUDCA는 그곳에 걸어 들어오는 마스터 효율성 전문가입니다. 문 앞에서 더 열심히 일해 라고 소리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자의 책상으로 직접 가서 혼란을 정리하고 설계도를 정돈하며 기능적인 작업 흐름을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단지 통증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자 수준에서 개입하여 여러분의 연골을 수리해야 할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함으로써 투드카 TUDCA는 여러분의 연골 세포가 다시 한번 단백질을 올바르게 접고 건강한 조직을 만들며 필수적인 수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하류에서 손상을 수습하려 애쓰는 대신 근원에서부터 염증 신호의 연쇄 반응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절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그 연관성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은 관절을 보호하는 담주변을 생산합니다. 그 시스템이 실패하면 만성적이고 서서히 타오르는 염증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투드카 TUDCA는 손상된 장을 우회하여 여러분의 세포 기계가 간절히 원하는 바로 그 정확한 신호를 전달하는 직접적인 생명선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포 안의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혼란이 펼쳐지는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조용하고 교활한 과정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유연한 관절 조직을 단단하고 부서지기 쉬우며 돌과 같은 것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이 위협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파괴적인 과정은 석회화입니다. 이것은 칼슘이 있어서는 안 될 조직에 무분별하게 침착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칼슘은 이중성을 가진 미네랄입니다. 뼈와 치아에서는 힘과 구조를 제공하며 생명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드러운 조직,
즉 동맥벽, 장기 조직, 그리고 관절의 섬세한 연골로 빠져나가면 골칫거리가 됩니다. 경직, 염증, 그리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것은 뼈돌기, 즉 움직임을 고통으로 만들 수 있는 날카롭고 아픈 돌기의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말 그대로 한 번에 하나씩 미세한 침착물로 돌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과정을 통제할까요? 무엇이 칼슘을 제자리에 머물게 할까요? 그 답은 심각하게 오해받고 있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 K2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비타민 K1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 K2는 완전히 다르고 아마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2를 신체 칼슘 공급의 지능적인 교통경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역할은 혈류의 교차로에 서서 모든 칼슘 분자를 있어야 할 곳, 즉 뼈 기질로 보내고 관절과 동맥의 부드러운 조직 동내로 들어가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K2가 결핍되면 그 교통경찰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칼슘 교통은 혼란스러운 무법천지가 되어 모든 잘못된 장소에서 연쇄 추돌과 막힘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질병 관리 시스템의 깊은 결함을 드러내는 끔찍한 진실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이 혈전 예방을 위해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복용합니다. 와파린은 비타민 K1을 차단하여 작동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의 듣지 못하는 사실은 그것이 비타민 K2 또한 차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잔인한 아이러니를 곱씹어 보십시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처방된 약이 바로 그 심장 주변의 동맥 석회화와 관절의 경화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의학적 역설입니다. 건강을 되찾는다는 것은 이 필수적인 교통경찰이 항상 근무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염증과 석회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위협이 단지 재료의 고장이 아니라 신체의 방어군이 내부에서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전면적인 내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 전투는 자가면역 질환의 특징이며 그것이 관절을 표적으로 삼을 때 우리는 그것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골관절염의 마모 및 석회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외부 침입자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힘, 즉 당신 자신의 면역체계가 길을 잃었습니다. 혼란에 빠져 자신의 건강한 관절 조직을 위험한 적으로 오인하고 끊임없는 파괴적인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것은 영구적이고 타는 듯한 염증 상태를 만듭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강력한 억제 약물로 면역체계를 융단 폭격하는 것이며 이는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재교육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군대를 진정시키고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마스터 평화유지군을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평화유지군은 비타민 D입니다. 그리고 저는 강화 우유에서 발견되는 상징적인 양이나 일반적인 건강을 위해 종종 권장되는 보잘것없는 용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폭주해버린 면역체계에게 그러한 수준은 비극적으로 불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의사가 권장할 수 있는 400 또는 2000 국제 단위의 비타민 D는 도시 전체에 10단계 경보가 울린 화재 현장에 소방관 한 명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헛된 제스처입니다. 진정한 치료 효과를 창출하고 자가면역의 불길을 잠재우기 위해 신체는 비타민 D의 포화 수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2만 국제 단위에서 시작하여 이 접근법을 이해하는 전문가의 세심한 감독해 3만 또는 심지어 4만 국제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용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료 수준의 비타민 D는 심오한 면역 조절제로 작용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방어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면역 체계의 과도하게 공격적인 분파를 약화시키고 내부 외교관 역할을 하여 아군 사격을 방지하는 바로 그 세포인 조절 T세포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고용량 비타민 D3를 사용할 때는 칼슘이 올바르게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방금 논의한 필수적인 보조인자들, 즉 마그네슘, 아연, 그리고 비타민 K2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면역체계의 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마침내 자가면역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관절 파괴의 주요 내부 동인인 세포 스트레스, 무분별한 석회화, 그리고 면역체계의 내전을 밝혀냈습니다. 지속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제 외부 세계로 눈을 돌려 애초에 이러한 불을 지피는 바로 그것들을 섭취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제 방화범들의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이들은 신체의 치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활동적인 파괴자들입니다. 이들을 제거하는 것은 결핍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첫째, 산업 첨가물입니다. 크리미한 드레싱과 디저트에서 발견되는 폴리소르베이트 80과 같은 악랄한 유화제는 기름과 물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장내에서는 세제처럼 작용하여 보호 점막을 벗겨내고 한겸증 담주병을 생산하기 위해 의존하는 바로 그 마이크로바이옴을 파괴합니다. 둘째, 단백질 사기꾼들입니다. 저지방 콩, 단백질 분리물과 현대적인 곡물 사육 유제품에서 나오는 초고농축 카제인 A1 단백질, 특히 카제인 나트륨 형태는 저렴한 산업용 충전재입니다. 이것들은 심각한 염증을 유발하고 간 기능을 방해하며 건강한 담즙 생성을 직접적으로 간섭합니다. 셋째, 사기성 지방입니다. 정제된 씨앗 기름들, 즉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이꽃유는 아마도 세포 건강을 파괴하는 단일 최대의 시기 파괴자일 것입니다. 가열되고 표백되고 탈취된 이것들은 음식이 아닙니다. 신체 내부에 들어가면 빠르게 산화되어 세포 공장과 미토콘드리아 엔진을 직접 공격하는 염증의 불폭풍을 일으키는 불안정한 산업용 윤활유입니다. 넷째, 현대 곡물과 설탕입니다. 현대밀은 염증성 글루텐, 장을 손상시키는 밀배아 응집소,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독살하는 제초제 글리포세이트를 제공하는 삼중 위협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대사독소인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탕이 아닙니다. 간에서 직접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전신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만드는 산업적 혼합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특히 곡물 기반의 맥주는 해독과 담즙 생산에 주 장기인 간에 엄청난 독성 부담을 줍니다. 관절 통증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활기찬 삶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의 여정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통증이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니라 고통받는 시스템의 논리적인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투드카, TUDCA 와 같은 도구로 세포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비타민 K2로 칼슘을 지휘하고 치료 수준의 비타민 D로 면역체계를 재교육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불을 지피는 파괴자들을 섭취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여러분은 힘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은 증상의 수동적인 관리자에서 자신의 치유를 위한 마스터 설계자가 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은 단지 통증을 잠재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부터 시작하여 당신의 삶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엘차임 닥터였습니다. 인생을 위하여.